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형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어제 대선 테마주 있죠? 네, 대선 테마주 이제 흐름을 좀 잡아드릴 거고요. 오늘은 좀 특별히 윤석열 씨과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 큰 흐름도 잡아드리겠지만, 이제 잠룡 있죠? 네, 잠룡급 이제 대선주들 이 흐름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좀 이제 약간 횡보를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지루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루한 좀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이준석 씨 또는 이제 최재형 현 감사원장이시죠? 네, 이분 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지지율은 낮아요, 그죠? 네, 지지율은 낮은, 그래서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세간의 이제 관심을 받기 때문에 급등하는 테마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룡급 이제 대선 테마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들이 왜 급등을 하고 있고 이준석 씨과하고 최재형 씨께 어떤 게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멘탈 깨지지 마시라고 멘탈 많이 잡아드렸는데,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종목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잠깐만 보고요. 바로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잠깐 보죠. 네, 네, 김윤유도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0.86% 이제 급등으로 끝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5월 초, 정확히 이거 4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떨어졌을 때, 요때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용하게 횡보하고 있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횡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이제 여기를 깨진 않습니다. 깨진 않고 있지만 아무튼 네, 꾹 눌러놓고 지수는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돼요. 뭐냐면 해외 증시 중에 오늘은 중국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중국이 오늘 급등했어요. 2.4%.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영향이 있어요. 네, 그렇게만 일단은 짧게 얘기를 해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필요할 때는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증시가 급등했다는 거, 요거를 꼭 지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볼 때는 왼쪽이 이제, 어디에요? 중국이고, 오른쪽이 일본이죠. 그죠? 일본 증시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쭉 누르긴 했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대만 증시 있죠? 예전에 대만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 그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급락했던 거 다 회복을 시켜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세계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최근에 급락했었던 가상화폐 있죠? 가상화폐도 이제 일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는 거는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그 내에서 올라간 것들을 보면 반도체, IT, 기술주들이죠. 그런 것들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코로나 회복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 같은 것들도 올랐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도 3%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도 다 올랐습니다. 그 가상화폐도 좀 올랐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아침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는 좀 투매가 나와서 좀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별일 없었죠. 그죠? 코스피 지수도 0.8%, 코스닥도 1.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황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종목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잠룡급 이제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윤석열 씨과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도 같이 얘기를 할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방송 초반이긴 한데 혹시 나는 저기 덕성 갖고 있다 그러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덕성 갖고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찍어보세요. 네. 덕성을 보유하고 있다 1번. 네. 없으세요? 없어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2번 찍어보시고요. 마이크 나가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 찍으셔가지고 없죠? 네. 덕성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없는 거죠? 있나요? 러브포유님이 1번 찍으신 것 같은데? 네네. 예, 김기영님 어서오세요. 네. 아, 왜냐면 이게 덕성이 윤석열 테마주인데 저는 이걸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근데 뭐냐면 덕성이 자사주를 팔았거든요. 네. 아주 많이요. 덕성이 자사주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팔면은 주가가 약세름을 보이는데 이따가 이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러브포인님 좀 가지고 계시군요. 네네.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죠, 그죠? 그래요. 또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좀 들으세요. 네. 네. 뭐 제 방송 또 애청하신 분들 중에 있으시면 네,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대선주 얘기를 쭉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요즘에 그 4월 중순, 4월 말부터 대선 테마주가 거의 한 달 동안 큰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잠룡 테마주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잠룡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을 언론에서 보통 잠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건데, 제가 그 대선 테마주들 중에서 잠룡 테마주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저녁 방송 때 강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유튜브 쪽에 확인해 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잠룡 테마주들 거를 왜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자 보세요. 최근에 이 잠룡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지금은 누구께 급등하냐면 이준석, 최근 거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최재형 감사원장 있죠. 이분 아마 언론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테마주가 급등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이로원 있죠. 이로원이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최재형 씨 관련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원이 저희 방에서 단톡방에 추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기 1,500원대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추천한 건 아니에요. 네, 다시 얘기 드릴게요. 1,500원대에서 추천했어요. 언제요? 1,500원은 가격대가 욕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추천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원래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이재명 테마주로 안 가니까 세력이 갈아탔어요. 뭘로요? 최재형 관련주로. 1호는 원래는 이재명 테마주였습니다. 아니면 5G 관련주였는데 요즘에 5G 안 가죠. 그죠? 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안 가고 있다가 나는 최재형 테마주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네, 이게 최재형 씨의 관련주입니다. 1,500원대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톡방에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니까 뭐 100% 이상 수익나셨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최재형 씨 우등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자, PPI 요게 오늘 급등했거든요. 여기 오늘 장중에 이제
25%까지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요게 최재형 씨 관련주예요. 이미 5,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8,700원까지 왔기 때문에 뭐 한 70% 정도 급등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고 있는 새에 많이 올라왔어요. 최재형 씨 관련주죠? 예, 무한원님도 어서오세요. 그죠? 네. 요런 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씨 관련주 중에는 삼보산업 있죠? 요게 저희 방에서 이게 지난주 화요일날 공개방송할 때 그때 추천했던 건데,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만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1,500원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 방 매수가는 1,600원인데 1,500원 기준으로 따지면 2,500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 네, 급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 짧게는 50%에서 네, 많게는 70%까지 급등했다고 대충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계산을.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이 종목이 지금 이준석 테마주로 급등한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신공항 테마,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급등했는데 신공항 테마주는 이제 끝났고요. 다시 올라온 이유는 이준석 씨 아시죠? TV에서 이제 출연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거기에 지금 출마를 했는데 국회의원을 해봤던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다 낙선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위에요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 관련주가 움직여요. 이미 벌써 50%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삼보산업이 이준석 씨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이제 이건 팔고, 이거를 팔고, 이제 저희 방에서 새로운 종목을 샀거든요. 그것도 오늘 뭐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종목은 네, 공개할 수가 없고, 우리 방에서 안 한 거 하나 보여드리죠. 넥스트아이입니다. 이게 오늘 어제도 10%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16%. 그 다음에 오늘도 장중에 최대 16%, 끝은 10%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틀 동안 20에서 30%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준석 씨, 이것도 후발주자입니다. 삼보산업이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에 게 이제 후발주자예요. 자, 이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명은 대선 지지율 언론에서 대선 지지율 조사를 하면 순위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최재형 씨라든가 이준석 씨를 뭐 지지율 조사에 넣어보지도 않았겠지만, 그죠? 네, 여론조사기관에서 현재까지 넣지도 않았고 아마 넣는다고 해도 지금 지지율이 크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분들께 가죠. 이런 얘기를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그때 제가 두세 번 이상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 옹진이나 애니농류 같은 거 막 누르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그러면 잠룡급들 대선주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씨라든가 안철수 씨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죠? 네. 근데 뭐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지지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선주 얘기할 때는 조심스러운 게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네. 저는 낙곰수 방송이 아니고 주식 방송이니까 주식 얘기로만 들어주시면 돼요. 뭐 각각 다 이제 아무튼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안철수 씨나 이제 누굽니까, 홍준표 씨 이런 분들은요, 특히 유승민 이런 분들 거는 과거에 많이 갔었어요. 나경원 씨 테마주들도 옛날에 다 급등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세력들은 뉴페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좋아한다. 개인들은 맨날 인터넷 검색해서 이미 급등 많이 한 거 있죠. 네, 그런 거 위주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 거, 흥 거 좋아하시는데, 세력들은 새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뉴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홍준표 씨하고 안철수 씨는 세력 입장에서는 너무 낡은 거예요. 이 테마주만 보면은 너무 오래 해버린 거죠. 그래서 홍준표 씨 거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세력들이. 이건 뭐냐면, 이게 이쪽 테마주들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기는 가는데 세력들은 뭐 좋아한다고요? 네, 새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가 누구예요? 최재형 씨 테마주 여태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이준석 씨 관련주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고요. 저도 이준석 씨께 갈 거라고는 요번에 생각을 그렇게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당대표 나온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뭐 현재까지는 이제 나경원 씨보다도 압도적으로 이제 높기 때문에 이 사람 테마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세력은 뭐 좋아한다고요?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잠룡급 테마주들이 벌써 움직입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그 홍종욱 씨거나 이제 그런 게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이슈가 되는 게 최재형 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이준석 씨께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선 당선 가능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력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분위기 딱 좋으니까 때 맞춰서 올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잠룡급 테마주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게 왜 지금 급등을 하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그죠? 네. 왜 지금 급등할까요?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 간식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식이라고요. 뭐냐면 대선 테마주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시소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여기 이렇게 시소가 있어요.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당. 이쪽에는 야당. 이게 대선주예요. 놀이터 가면 시소 있죠? 그런데 왼쪽에는 여당이 있는데 여당 지금 관련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테마주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씨죠? 그쵸? 이쪽엔 누구예요? 윤석열 씨께 지금 종목이 제일 많고 지지율도 제일 높죠. 그죠? 네. 이 두 사람 관련주가 하나가 올라가면 시소니까 반대편은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이 많이 올라가면 무거워지겠죠? 개인들이 막 올라타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편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고를 반복하면서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쵸?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죠, 제가. 그런데 이 둘이 둘 다 안 갈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경합을 하다가 힘이 빠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둘이 힘들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누가 간다고요? 요 주변에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잠룡인 거예요. 지지율이 낮은 대선 후보.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있겠어요? 올드페이스. 그러니까 오래된 옛날에 많이 갔던 이제 그런 테마주도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간 새거, 흥거와 새거예요. 네. 새거가 있겠죠?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새거. 그게 누구예요? 이준석 씨하고 지금 최재형 씨인 거예요. 물론 또 이제 김동연 씨도 좀 움직이죠. 예, 김동연 씨 관련주도 지금 움직입니다. 아, 그걸 빠뜨렸군요. 네. 김동연 씨 거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여태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재명 씨과 윤석열 씨께 끝난 게 아니에요. 정책주는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옳게. 네. 근데 이게 왜 가느냐? 예. 이재명 테마적 윤석열 씨 테마주가 지금 정치 현상을 보이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할 때 간식 드시죠. 입이 심심할 때. 배고프면은 식사하셔야죠. 근데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은 선거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책주가 크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한 2시간 있으면 1시간 2시간 있으면 이제 친구가 와요. 친구랑 저기 좋은 데 가서 이제 아주 맛있는 아주 그냥 풀코스로 식사하기로 하셨어요. 그쵸? 좋은 데 가기로 하셨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입이 심심해서. 네. 그럼 뭐 하시겠어요? 맛있는 간식 조그만 거 하나 드시겠죠. 그죠? 그쵸? 그게 잠룡급 대선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편안하게 잘 해드리죠? 왜요? 많이 해봤거든요, 이걸. 저 이거 책 보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설명해주는 책도 없지만. 간식인 거예요, 간식. 이게 왜 가냐고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 테마주 끝났나요? 끝난 게 뭘 끝납니까? 윤석열 씨 거 끝났냐고요? 뭘 끝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이렇게 시작도 안 했어요. 정책주는 아예 시작도 안 했고. 몇 개가 지금 살짝 조금 보여주기만 했지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둘 다 양쪽 다 정체 현상을 보이니까 그 사이에 간식이었던 잠룡급이 급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이 윤석열 씨 어제 제가 끝날 때 슬쩍슬쩍 보여드렸죠, 그죠? 네. 윤석열 씨 테마주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 대표적인 게 뭐 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덕성. 크게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시면 돼요. 크게. 이게 끝났나요? 더 갈까요? 어떡하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크게 보시라니까요. 뭐예요? 박스죠. 박스권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법. 박스권. 그죠? 네. 모베이스. 크게 보시면 박스권이에요.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현. 박스권이죠. 갇혀있어요. 아이크래프트. 갇혀있죠. 지루하잖아요. 노르페인트. 박스예요. 웅진. 한 단계 낮은 박스권. 그죠? 네. 웅진 싱크빅. 박스. 그쵸? 승일. 박스. 몇 달째예요?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꼬박 2달째 박스권이죠. 네. 애니농률 박스. 원유큐브 박스죠. 푸른저축은행 박스권이잖아요. 이견 있으세요? 없죠? 다 박스예요 그냥. 그럼 뭐예요? 옆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신전기 박스권이 힘들었는지 조금 처지고 있어요. 그래도 박스죠. 제일테크노스 박스권 돌다가 힘드니까 힘든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씩 깨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박스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예요? 이재명 씨 테마주는 뭐 보시면 되겠어요? 동신건설. 그죠? 네. 뭐예요? 박스. 토탈소프트 박스. 수완 INT도 박스. ATM 박스권 돌다가 슬슬 이탈합니다. 왜요? 프리임스가 슬슬 빠지거든요. 에이텍은 좀 다르다고들 말씀드리죠. 박스.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두머리들이니까. 똑같죠? 뭐예요? 아까 시소 얘기해드렸죠? 시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쪽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윤석열 둘 다 그냥 박스권에 맞춰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러니까 누가 가요? 네. 그 중간에 껴있는 이제 잠룡급 대선주들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누구요? 네. 이준석, 최재형, 김동연 씨. 김동연 씨 거는 그나마 좀 예측이 됐는데 이준석 씨 거하고 이준석 씨 거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아직 이분이 나이도 젊고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뜻밖의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세력들은 항상 그런 걸 노리죠. 최재형 감사원장.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지금 훅 올라가는 거예요. 김동연 씨 것도 보셔야 됩니다. 네. 왜 간다고요? 양쪽이 안 가니까. 여기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잠룡급 테마주가 급등을 하면 부정적인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휴, 뭐 이재명 씨거 윤석열 씨거 간다더니 뭐 가봤어. 정책주 안 가네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돈 절대로 못 벌어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준석 씨과하고 최재형 씨과하고 김동연 씨과 같은 잠룡급 테마주를 이렇게 매집한 세력이라고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세력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집한 세력이라면 이 테마주를 언제 급등시키시겠습니까? 이재명 테마주 에이텍이나 에이텍 TN이나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수완 INT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할 때 이준석, 최재형 관련주를 같이 급등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테마주가 다시 막 서현이나 막 저런 것들이 막 급등할 때 그때 급등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책 테마주들이 막 급등할 때 그때 같이 급등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들이 급등하기 전에 빨리 급등시키시고 끝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치채셨나요? 네. 크기로 보면 누가 가장 큰 줄 아세요? 이재명, 윤석열, 그 다음에 누구야? 정책주 얘기했었죠? 네.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정책주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거, 윤석열 씨 거죠. 이 테마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준석 씨 관련주하고 최재형 씨 관련주는 거기에 치여서 옳게 가지도 못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옆에 아주 큰 덤프트럭이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붙어서 같이 가고 있는 경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차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경차를 운전해봤던 적이 있는데 옆에 덤프트럭 지나가니까 얘 살 떨리더라고요. 경차가 밀려요. 예, 밀려요. 전 그 이후로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좀 큰 차 타고 다녀요.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차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덤프트럭 옆에 지나가니까 밀리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테마주들 그러니까 대선주에서 이준석 씨 거하고 최재형 씨 거는 현재는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테마주들이 갈 때 같이 갔다가 어떻게 돼요? 치인다고요. 그래 언제 여러분들이 이준석 씨하고 최재형 씨의 관련주를 급등시키는 세력이면 언제 급등시키겠냐 이거예요. 큰 테마주들이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급등시키고 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준석 씨 거하고 최재형 씨의 관련주가 급등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조만간 이재명 씨, 윤석열 씨 거,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조만간 급등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전에 후딱 치워버리고 끝내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세요.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대선주 들고서 기다리고 계시죠? 네. 다 끝나가요. 네. 여러분들 차례가 오고 있으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주식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매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끝을 보급하셔야 돼요. 손절이나 아니면 그죠? 그냥 남 막 욕하면서 막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신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종목을 발굴했고 매집을 해서 정말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좋은 쪽으로 끝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주 한 20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년급 테마주를 많이 해봤고 저희 방에서 이제 최근에 뭐 했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맨날 그냥 멘탈 잡아드린다고 그냥 그런 강의만 했더니 종목들 얘기를 별로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멘탈 잡으시라고 저녁방송 때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낮에는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PPI 있죠? PPI 삼보산업부터 보여드릴까요? 삼보산업이 저희 방 추천주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보여드리듯 말듯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화요일날이니까 5월 18일일 거예요. 18일날 삼보산업을 여기서 추천을 했었어요. 스윙으로 5월 18일 아침 8시 53분 저희 방엔 9시 이전에 추천합니다. 종목에 자신 있으니까 9시 이전에 추천하는 거예요. 스윙, 스윙이니까 어디에요? 라이브하고 문자만 추천주죠. 삼보산업, 이준석 수혜주. 여기서 차트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추경에서 안 하죠, 그죠? 거래가 쭉 눌렸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5월 24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딱 일주일이죠. 거래일로 따지면 3일 뒤에요. 주말이 꼈으니까 3일 뒤에 여기서 팝니다. 다 팔았어요. 오늘 25일이니까 어제 다 팔았어요. 수익은 47%. 요 정도에 끝냈어요. 왜냐하면 이 잠룡급 있죠? 이 잠룡급 대선주들은 오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제 큰 대선 테마주들이 있어요. 정책주하고 그 다음에 유력,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높은 그 진영마다 이제 보수 아니면 그쪽 왼쪽 오른쪽 그 이제 그 대표 대선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력 대권 후보랑 정책주가 많이 가죠. 잠룡급은 간식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초콜릿 같은 걸로 배 채우세요? 별로 없죠. 그죠? 간식으로 배를 채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새우깡으로 배를 채우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에는 안 좋고요. 그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심심할 때 조금씩 드시는 거죠. 그죠?
잠룡급 테마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40%, 50% 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면은 적당히 정리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크게 안 먹습니다. 그래도 뭐 3일 만에 40%, 50% 전에 수익이 나온 거죠. 어제 다 팔았어요. 파는 것도 일찍 팔아요. 9시 30분에. 저희 회원들은 부지런하셔가지고 파는 것도 일찍 팝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들고 있다가 주말 빼고요. 전량 매도했어요. 수익은 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끝. 그리고 요거 팔고 나서 어제 팔았으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군요. 네. 어제 요거 팔고 다른 거 하나 또 추천했어요. 후발주자. 잠룡급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익을 뭐 이렇게 막 100% 이상 크게 낼 필요는 없지만 그죠? 네. 뭐예요? 네. 그래도 명색이 대선주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있습니다. 딴 거 사놨습니다. 넥스트아이는 아니고 다른 거 사놨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네. 저희는 정책주하고 윤석열 테마주 매집 많이 해놨어요. 이재명 테마주도 매집 많이 해놨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현금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재형 관련주인데요. 최재형씨. 네. 이 PPI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자리 수혜주도 됩니다. (5월 20일이니까)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죠? 네. 오늘 화요일이고 금요일날 출연했어요. 실은 이제 그 앞에서 사신 분도 있는데 마지막 나온 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스윙이죠. 네. PPI 단기도 아니라 스윙인데 이렇게 빨리 수익이 빨리 납니다. PPI 추천해 놓고 이게 일자리 수혜주도 됩니다. 그리고 최재형 수혜주도 돼요. 그래서 없는 분 매수하시라고 해놓고 매수를 했죠. 매수 가격은 6,200원대입니다. (40% 정도 수익 났어요. 팔았어요. 오늘 25%까지 급등합니다. 1호는 상한가 들어갔고 PPI는 상한가 못 들어갔어요. 그 차이예요. 아까 1호도 저희 단톡방 추천주였는데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그거는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세력이 바꿔버렸어요. 나 이재명 테마주 안 할 거야. 나 윤석열 테마주 최재형씨 테마주 할 거야. 그러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오늘 한 40%까지 났어요. 보유기간 3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이잖아요. 그쵸? 네. 3일 동안 40%짜리 수익 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갖다가 그냥 우격 따짐으로 대충 사놨는데 바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격으로 따지면 정조준해서 들어간 거예요. 최재형 수혜주다. 얘기해드리고 들어간 거예요. 회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다음엔 뭐라고요? 잠룡급이 딱 급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메인 요리, 그러니까 간식, 그러니까 에피타이저인 거죠. 어떻게 따지면 에피타이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에피타이저인 거예요. 그 뒤에 큰 게 나와야지 메인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입가심인 거죠.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급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딴 데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낮에 방송할 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PPI가 회원들한테 이제 PPI를 이제 최재형씨 관련주인데 문자반하고 라이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문자반은 이제 이런 설명을 못 듣죠.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왜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이 3배 이상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PPI를 추천하는데 제가 잘 압니다. 왜냐면 이게 최재형씨의 관련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은 이 최재형씨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신다고요. 그렇죠. 원래 정치인도 아니시니까. 네. 근데 이제 감사원장이시거든요. 그럼 감사원장이라고 하면 또 잘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추천했을 때 안 살 가능성이 큽니다. 안 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 얘기죠. 이게 대선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중요해요. 안 살까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게 만들려고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10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10년 전은 아니고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감사원장 출신 중에서 그 대선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2014년, 정확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인데 201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그 김황식 씨라고 혹시 아세요?
난 김항식 씨 안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국무총리 하신 분인데 김항식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 분 있으시죠? 예, 봉춘님 기억하시네요. 이분이 네, 김항식 씨 이분이 이제 그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국무총리 하신 분인데 원래 감사원장 출신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언제였냐면 2014년도에 그 누구예요? 그 이분이 서울시장 그때 새누리당 네,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같은 당내에서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정몽준 씨. 두 분이서 이제 정몽준 씨하고 김항식 씨하고 두 분이서 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그 후보로 나와서 경선에서 정몽준 씨가 됐었어요. 정몽준 씨 그때 테마주 중에 현대통신이나 코엔텍 같은 게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김항식 씨 그분 테마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었어요. 지금도 김항식 씨 이제 아시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1번 찍으신 분들이 몇 분 없거든요. 네. 근데 갔었다고요, 그때. 뭐였을까요? 우원개발이었어요, 그때. 우원개발. 우원개발이 여기 잘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주식은 기억력의 싸움입니다. 요 자리였어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철도 테마주 때문에 이만큼 갔었고요. 네. 뒤에 요게 뒤에 게 김항식 씨 관련주로 갔었어요. 여기서부터 세력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기 앞에 음봉도 있지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쭉 올렸는데 여기가 시작점이 대충 얼마냐면은 2,000원 정도 돼요. 2,000원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3,2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얼마 간 거예요? 대충 이 상승 파동이 얼마냐면 50에서 많게는 한 70% 잡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서울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낮긴 낮았는데 정몽준 씨하고 아무튼 대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테마주로 급등을 했던 거예요. 얼마 갔다고요? 50에서 70% 정도. 예, 알죠? 대충 몇 프로까지 상승하는지. 그 이준석 씨 거라든가 최재형 씨 감사원장이시죠, 이분. 네. 그래서 그 종목들도 대충 짧게 치는 거예요. 그게 40에서 50%, 60%, 많게는 70%까지도 수익이 나요. 대신에 장점이 뭐냐면 보유 기간이 짧아요. 오래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간식이니까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 회원들이 왜 수익을 잘 내냐고요? 종목이 문자반이랑 종목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수익을 잘 낼까요?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니까요. 왜요? 하루 종일 이런 거 설명합니다. 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원장 출신 중에 테마주가 급등했는데 이 당시 이만큼 갔다고 딱 보여드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설명 들으신 분들은 PPI를 사는 거예요. 대충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 뽑아오는 거 아닙니다. 네? 종목 하나 추천해 놓고 대충 그냥 매수가, 목표가 저기 뭐예요? 손절가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얘기 쭉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매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보유하시라고 계속 설명해드리고 네. 매도하고 나면 왜 파는지 얘기해드리고 다른 데로 어디로 이사 갈지까지 다 얘기하고 그렇게 리딩을 합니다. 네. 그게 전문가가 할 일인 거예요. 네. PPI 추천할 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면 이제 우원개발 7년 전 것까지 막 설명하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낸 게 PPI입니다. PPI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차트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는 바닥에서 산다고. 여기서 샀어요. 돈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갔어요. 어디에요? 저 바닥에 있는 거 사죠?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주 똑같이 공략을 하는데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사시는 거 아니에요? 덕선 같은 거 이런 데 사시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니까 인터넷 검색에 요전하고 하면 이런 데서밖에 살 수가 없죠. 아니면 이런 데 사시거나 그쵸? 네.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종목을 다 혼자서 뽑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겁니다, 차이가. 근데 어디서 사요? PPI 보시면 차트를 크게 보시면 돼요. 저 밑에서 사잖아요. 여기에서 손절가를, 저희 방은 손절을 거의 안 해요. 왜 손절을 뭐 자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바닥에서 사는데. 그리고 아까 삼보산업 있죠? 다시 보세요. 어디서 사요? 여기서 샀어요. 그죠? 뭐예요? 가격 조정 다 끝나고 세력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다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매수 맥점 바닥에서 사니까요. 대선주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삼호산업도 옛날에 이거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겁니다. 이런 데서가. 네? 나중에 다 잘 보세요. 가격 조정 끝나고 다시 세력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들어가잖아요. 들어와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종목을 받아보시면 알아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떠있는 거 추천 안 해요. 그리고 매도할 때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 내잖아요. 그럼 회원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매도 사인을 딱 내면 주가가 한동안 위에 붕 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급등주 막 이런 데서 매매하시다 보면 막 급등도 잘 안 나오지만 급등 한번 나오면은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뚝 떨어져 버리죠. 왜요? 여기서 나오는 급등은요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아까 덕성도 이제 보셨겠지만 덕성이 급등 나오고 나서 그 유지를 오래 못했어요. 바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요? 여기서는 상승이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선주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선주밖에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셨으면 빨리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오늘은 잠룡급 2개밖에 안 보여드렸죠. PPI하고 삼보산업. 저거 말고도 준비해 놓은 게 더 있습니다. 정책주 지금 쫙 깔아놨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그 다음에 각각 시도마다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치겠죠, 그죠? 권역별로 그죠? 그런 정책주들 지금 싹 다 사놨어요 지금. 인맥주도 지금 저기 이재명 씨부터 좀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있죠? 파평 윤씨 애니농류라고 웅진 같은 거 같죠? 그거 말고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파평 윤씨가 제가 알기로는 저는 박씨예요. 파평 윤씨가 그게 그래도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윤씨 그 성을 가지신 기업인들이 애니농류라고 웅진밖에 없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준비해놓은 것도 지금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농류라고 웅진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아직 안 간 게 있다니까요. 아까 PPI하고 그 삼보산업 왜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세력은 뭐 좋아한다고요? 새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원치 않지만 흥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인터넷 검색으로 유튜브 검색으로 종목을 찾으시면요 새 거 안 나오고 흥 거만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 새 거를 원하시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덕성 같은 거 아까 얘기 드린다고 했었죠. 덕성이 아까 제가 왜 이거 갖고 있는 분이냐고 제가 여쭤봤냐면 이게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사주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에서 이 덕성을 보면 시간에서 덕성이나 덕성우선주가 하한가를 갑니다. 왜 갔을까요? 자사주를 팔았는데 자사주를 많이 팔았어요. 얼마예요? 23,000 얼마인데 아무튼 자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내놨어요. 잠깐만요. 한 100억 넘죠, 그죠? 160억 정도를 판다고 지금 공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자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예요. 자, 왜 자사주를 판다는 거는 뭐냐면 기업의 오너가 고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사주 파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기업의 오너죠. 기업 오너를 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 오너 입장에서 이게 무슨 저기 뭐예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테마주 올라왔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오너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공략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사주를 팔죠? 그러면 그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덕성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시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대선주라서 나중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팔면 기업 오너가 고점에서 자사주를 팔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애니능률도 좀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중에 누가 그랬어요? 수산INT가 그랬잖아요. 여기 회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사주를 파셨죠. 여기에서 어떻게 되던가요? 그 자리를 회복을 못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팔면 단기 급락도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그 자리까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뭐 다른 데서 수익을 또 내셔도 되니까 아무튼 좋은 좀 선택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덕성 이제 그 시간에 하한가 같다는 얘기 딱 듣고 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덕성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회원들이 덕성 갖고 들어온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몰차게 그랬어요. 막 올라오길래 그랬어요. 난 더 이상 이거 안 봐주겠다. 팔아라 그랬어요. 다시 나한테 이거 물어보지 마셔라. 왜냐면 여기서 손절 안 하게끔 해드리고 제가 이거 추천한 적은 없는데 리딩을 다 해드렸거든요. 여기서 제가 매몰차게 그랬다니까요. 난 더 이상 안 봐드린다. 나한테 두 번 다시 이거 물어보지 마라. 그럼 뭐예요? 팔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어요. 왜요? 이거 팔아서 다른 데서 수익 내게 해드리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아무튼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동안에 누가 갔어요? 잠룡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테마주들은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요. 대신 후발주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2주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이제 원래 메인 요리, 그죠? 이재명 씨, 윤석열 씨,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올라가기 전에 같이 급등하면 치이니까 그 전에 미리 재빠르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종목을 뽑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선 테마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특히 정책주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매집을 하셨다면 잘 홀딩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수익도 좀 많이 내시고 좀 편안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대선주를 좀 공략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믿을 만한 전문가가 없다. 좀 제대로 된 사람하고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회원가입 공부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죠, 그죠? 내일 저녁 방송 때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라든가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시장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제 9시 넘었는데, 아무튼 오늘 밤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끝나고 또 여기 황소장님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